자, 그 다이어리로 한 해 잘 보내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회사들에서도 다이어리를 내긴 내는데 잘안 해. 좀 많이 줄죠, 요즘에. 예,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수량만 제출해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이사님은 회사에서도 다이어리가 나올 텐데 굳이 예. 3프로 다이어리를 사용하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뭐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 저도 저도 따로 사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연기 잘하십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왜 연기라고 생각하시죠? 네, 진짜로 그렇죠.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미국 시장부터 살짝 보고 넘어가는데 미국이 쐈습니다, 그냥 로켓을.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 강하다 했는데 와. 뭐 클라이막스가 안 되길 좀 바랍니다. 와, 뭐 사상 거의 최고. 그럴 정도로 네. 뭐 강합니다. 보합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2시에 성명서 나왔죠. 그래서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 1.4, 나스닥 1.38, S&P 500 1.37% 올랐고요. S&P 500에 4,707포인트 돌파, 4,700포인트 돌파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곧바로 국제 수익률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02까지 하락을 했고요. 달러에서도 102.5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FOMC 결과는 성명서 자체는 금리 동결했고 다소 완화적 스탠스로 전환됐다는 부분에서 아주 특징적인 부분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죠. 점도표가 기존에는 내년도에 5% 이상이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5% 이상이 3명으로 줄고 4.5와 5%에서 1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네. 옆으로 있는 위가 5%고요. 아래가 4%인데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평균 값을 내보면 4.6 정도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75bp 정도 더 내려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환호를 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환호를 했냐라는 걸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요. 네. 월가에서는 뭐 100bp 얘기하고 뭐 물론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25bp 정도 한 번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월가에서는 뭐 100bp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시장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연준의 생각이 미스매칭이다, 서로 다르다. 이러면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에 금리나 쉽지 않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금리 인하의 결정권자인 이 위원들이 전도표를 찍은 걸 보니까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환호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는 올해 말 2.8%, 내년에 2.4%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요. 워딩 가장 중요한 핵심 3개만 제가 뽑았습니다. 경기 침체는 아닐 것이다. 약간 둔화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닐 것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냐? 환영한다. 인플레이션 2% 가서 금리 인하 할 거냐? 2%까지 금리 인하 기다리면 너무 늦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금리를 이게 투 하이 투 롱거 이렇게 썼습니다. 투 하이, 투 롱거. 그러니까 너무 높게 너무 길게 유지될 경우에 리스크에 대해서 포커스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2%될 때까지 우리가 이 목표 수익 2%를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안 기다리겠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는 걸 다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걱정했던 부분도 다 해소시켜줬고. 그러니까 뭐 급등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완도 지수가 1.5% 올랐고 러셀 2000 지수가 3.6%, 다우 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제 네. 어제 우리 한국은 어제 우리 한국은 1%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97% 하락해서 2,510포인트, 코스닥이 1.2%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하락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동시 만기일입니다. 제가 롤오버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좀 드렸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아침에는 하락 출발해서 별로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따라왔고 그러면서 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양도세 기준 완화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 물 건너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물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종목에는 실질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완화가 안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빠지니까 동반해서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게 어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냐면 2차 전지에 영향을 줬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어제 많이 하락함으로써 빠지더라고요. 코스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나마 좀 버티면서 시장을 방어했던 쪽은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 중에서도 지금은 제일 강한 쪽이 어디냐면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 어제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방어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ASML 뭐 같이 한다는 뭐 그런 뉴스. 그것도 영향을 받았고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68포인트가 역사적 신고 지수거든요. 지금 1.9%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처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HBM AI 얘기하면서 HBM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HBM이 딱 오르다 보니까 왜 이것만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니까 후공정만이 아닌 전공정의 장비주들이 올라가야 된다. 그 DDR5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양쪽 다 좀 어느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테마와 새로운 걸 자꾸 찾으면서 반도체 섹터에서 그 자체 안에서 순환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오늘 선물했으면 동시만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그리고 내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11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고요. 지금 근데 대부분 다 묻힐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FOMC 회의에서 빅뉴스이기 때문에 다 묻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ECB와 BOE가 오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2021년에 역사적 신고 이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이. 팬데믹 끝나고 나서 급등해가지고 신고 이수를 했잖아요. 그때하고 현재 지수하고 비교를 오늘 아침에 잠깐 좀 해봤어요.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6,952포인트가 역사적 신고 지수인데 37,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한 거고요. 나스닥은 16,212포인트라서 지금 지수부터 10% 위에 있습니다. S&P 500은 4,818포인트라서 지금 지수로부터 2.3% 뭐 거의 다 갔네요. 예, 거의 다 갔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068포인트로 1.9% 남았습니다. 다우 운송 지수는 약 한 16% 남았고 러셀 2000 지수는 한 26% 아래, 한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별로도 전부 다 다르죠. 그 얘기 뭐냐면 섹터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경신을 빨리 했던 것은 하락폭이 작았어요. 사실은 다우존스 산업지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던 부분도 다우는 있고. 주로 무슨 회사들 그 큰 기업들만 예, 있는 거죠? 운송지수 뭐 운송 기업들이나 네. 아니면 경기 관련 산업체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좋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쪽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많이 안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뭐냐면 정유주 있잖아요. 네네. 작년에 유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정유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살짝 올라오면서 곧바로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빅이벤트 CPI 끝났고 FOMC 회의 끝났습니다. 뭐 환호하면서 끝났고요. 이제 내일 선물은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수급적 요인의 빅이벤트입니다. 요거 빼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주뿐이 안 남았어요. 연말이고 휴가를 미국은 훨씬 뭐 오랫동안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격적인 연말 시즌이 그냥 들어간다 정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우 그 제가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다우 30 종목이잖아요. 네. 네? 애플이 딱 위에 있네.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잉, 캐터필러, 월트 디즈니, 골드만삭스, 홈디포, 하니웰, 인텔, 네? 존슨앤존슨, 맥도날드, 3M,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이제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군요. 나이키, 프록터앤갬블 대표, 네, 맞습니다. 대표성.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답답하죠.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선물은 좀 동시 만기입니다. 미국은 이런 빅 이벤트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수급에 의해서 그냥 막 좌우되는 웹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작은 미국 시장 영향을 받겠죠. 보통 미국 시장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서 시작할 거냐 내려 시작할 거냐 뭐 몇 퍼센트로 움직일 거냐 이런 아침에 자료들 나오잖아요. 뭘 보냐면은 미국의 그 우리나라 ETF가 있습니다. MSCI 코리아 ETF가 있어요.
그리고 유로에도 있어요. 네. 그거 지수가 어느 정도 움직였냐를 보면서 가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정도, 1% 소폭 이상으로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은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 시장은 동시만기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후반 들면서 장후반 오후 들면서는 동시만기 영향권으로 간다. 이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외국인들이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납할 수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을 보통 이거는 이번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네, 네. 동시만기 때는 동시만기 지수를 판단하고 거래하지 말자라는 게 기본 룰이에요. 동시만기 때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개별 주가는 왜 신고가 돌파하면 예. 그때부터 이제 손해 보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때부터 더 막 달린 경우가 그런 많잖아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혹시 이런 지수는 그건 해당 안 되죠? 지금 기업의 합의니까 그렇지 그 않죠. 이건 좀 안 그렇게 예, 하죠. 예, 그렇지는 않죠. 아, 예, 합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 지수에 숏이 많았다. 그럼 숏 커버하면서 더 이게 오버슈팅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이나 나스닥 종목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거지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은 참 그 심플한 것 같아. 생각할 만한 예. 변수가 없어. 예, 여기 예, 뭐 맞습니다. 양도세를 예. 이슈가 있냐, 연말에 뭐 대주주 뭐가 있냐, 뭐 공매도가 있냐. 그냥 주식만 있으니까 주식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돈 잘 팔고. 벌면 올라가고 맞습니다. 얼마나 기업이 이익 쉬워. 나오면 올라가고 못 벌면 떨어지고. 못 벌면 떨어지고 또 이벤트가 호재성 나오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호재성 이게 나오면 빠지고 우리나라가 뭐 수학으로 좀 미적분이라면 저거 인수분해 인수분. 사시견산. 예, 예. 맞습니다. 네. 인수분해도 어렵다. 저기 도형이야 도형.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렇게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동시만기 영향도 받고 그래서 미국의 섹터나 지수가 올라온 부분을 좀 추종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부터는 미국 시장 그리고 섹터의 분위기를 추종하는 흐름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 네, 뉴스 뉴스가 좀 오늘 꽤 볼까요? 많이 있는데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하원에서 중국 규제 종합판라고 해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통상 투자 제한 등 130개 입법 규제 제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WTO 최혜국 대우에서 배제를 하자, 중국산 재화에 대한 고율 관세를 다시 매기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를 규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 입법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유엔총회 어제인가 그저께 유엔총회에서 아랍 국가들이 이거 휴전 결의안을 냈어요. 뭐 찬성 153, 반대 20, 기관 23으로 결의안 채택, 절대 다수로 결의안 채택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원국의 집단적 결의를 대변하는 도덕적 무게감이 있다. 이런 정도는 나와 있고요. 중국이 그 중앙경제공작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 부양보다 고부가 생산에 초점이라고 써놨습니다.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산업 시스템 건설을 주도하기엔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 디지털 경제와 AI 분야 활발하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한 소비 진출 촉진보다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업의 선택적 지원에 중점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 부양 시킬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원래 그렇게 많았어요. 예.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예. 고부가 생산 쪽에 예. 초점을 맞춘다. 예, AI, 디지털 경제 뭐 이런 데만 좀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옐런 장관이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 인플레 확실히 하락 중이다. 이거 뭐 읽어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무역협회에서 이런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김프로님도 대중국 수출 관련된 얘기에서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요.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피해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서 한국 반도체 대중 수출이 38.9% 감소했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이 대중 반도체를 계속 견제를 하니까 중국이 반도체 생태계 자체 구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국산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반도체 장비 수출의 56% 비중인데 그들이 국산화를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좀 공교로운 거는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등의 핵심 장비들이 있어요. 꼭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 만들려면 예. 이런 것들은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1월부터 9월 반도체 장비 수입액은 전년비 62%나 증가했거든요. 뭘 샀는지 뻔하죠. 여기 보면은 엔비디아 거나 ASML이나 이런 거 샀겠죠. 핵심적인 거 이제 샀는데 자기네들이니까 자체로 만들겠다 이거죠. 예, 나머지 이제 우리로부터 수입액은 33%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가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저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소재 안 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자체 국산화율이 높아졌잖아요.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한편으로는 내년에 반등할 것이다. 이거 국제 반도체 장비 제로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신규 팹 장비의 내년에 3%, 내후년 한 18%, 그리고 테스트 장비와 패키지 장비는 내년에 한 13%, 또는 17%요 사이로 좀 상승할 거다. 반도체 장비의 투자 톱은 톱3는 중국과 대만이 한국이다. 그렇게 근데 이제 장비 쪽에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좀 나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는 아까 뉴스 3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2차 전지에 5년간 38조 정책 금융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이력 관리 등 정책을 위한 2차 전지 TF를 구성해서 미국 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 투자의 금리 보험료 인하 지원,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금융 지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테슬라의 전구체 공급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나온 얘기냐면 IRA 하면서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사라고 했는데 이거 테슬라라고 다들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한 1,500억, 내후년에 한 5천억 규모로 12월 중 계약 성사가 되지 않겠냐라는 IRA에서 기대치를 좀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전자신문발 뉴스인데 저는 전자신문을 좀 보는 편인데요. 네. 내년에 그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이 뉴스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가형 전기차가 확대될 거다. 요건 실일 구매가라고 저 썼습니다. 그냥 보조금하고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주행 거리보다는 가성비를 추구하면서 총 10여 종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했지만 아마 다시 한번 인기를 좀 끌지 않을까, 내년에는 관심을 끌지 않을까, 이런 뉴스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와 삼성이 공동 개발한 AI 반도체 19일 날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일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중국 시안 공장 생산 확대를 다시 시작했다. 트렌드 포스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중 견제 때문에 일정 부분 사양보다 더 고사양의 팹 공장이나 기술을 좀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마도 지키겠죠. 그 라인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부분 정도까지 팹 공장을 좀 멈췄었는데 공식적으로 봉사를 착수했다. 뭐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삼성이 12월 말 납품 계획으로 장비 조달을 지금 수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급 장비 조달 계약을 하고 있다.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3 뉴스는 로봇 관련 뉴스인데요. 현대차에서 웨어러블 로봇 도입을 본격화 내년에 하기 위해서 네. 국내 완성차 공장의 웨어러블 로봇 테스트를 직원들한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요거를 뭐 자체 개발 액추에이터 센서 장착으로 인해서 종전보다 30% 정도 빠른 걸음이고 무게는 한 10% 줄었다. 요건 뭐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얘기이고 중요한 부분은 제조 공정 투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후에 이게 테스트가 결과가 좋으면 판매 고려 중이다라는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어제 한재곤 박사님이라고 로봇 우리나라 거의 뭐 최고 전문가가 계신데 그분과 이제 로봇 관련된 콘텐츠를 하나 또 찍었거든요. 아마 주말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테슬라 이번 로봇 발표 어제 했잖아요. 네. 좌절을 했답니다. 네. 왜?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사실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 한 번 또 옵티머스 이거 나왔었잖아요. 테슬라께. 그거 보고는 요 정도는 뭐 지금 우리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 이미 이 정도는 뭐 오케이 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빨리 발전을 했더라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 이 속도를 도저히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다.
도대체 돈이랑 이걸 얼마나 쏟아붓는 건지. 테슬라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휴먼 원래 이제 로봇이 네. 각 이제 기능별로 뭐 무슨 닭 튀기는 로봇, 뭐 커피 뽑는 로봇 이게 쭉 있잖아요. 네. 기능별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휴머노이드로 이제 통합되는 그 과정이 로봇 전문가들이 보는 그 그림인데 시나리오인데 테슬라가 이거부터 먼저 지금 그 최종 끝판왕부터 먼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현대차 그 이름 뭐지? 그거 있잖아. 현대차?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직도 그 이거 계속 하나? 아 거기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네,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네, 저도 로봇 기업에 그 시연회하는 IR에 2번이나 갔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근데 주가에 반영이 없거나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이제 심하고, 그리고 그 경쟁에 선두로 가지 못하면 후발에 있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묻혀지는 의미가 없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옵티머스 이 친구가 지금 로봇 개발자들한테 아주 지금 악몽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자, 하여튼 로봇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주말에 아마 업로드되는 콘텐츠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